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 선서식을 한 뒤 초대 총리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의원을, 검찰 개혁 등을 주도할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세계 각국 정상과 접촉하며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진실 규명 등에 관한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혀 향후 재협상 문제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수사국 FBI 국장 해임을 놓고 워싱턴 정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 탄핵론까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소식과 인선 등을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은 뉴스포커스 출발 640을 살펴본 곽선의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뉴스포커스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당선 결정 이후 연합뉴스TV는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을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10일 뉴스포커스는 문재인 정부 첫 총리, 내각 인선 주목이라는 주제로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과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담의 주요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와 그 의미를 반추하고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배경과 앞으로의 일정과 업무 및 향후 국정 운영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19대 대선 투표율은 77.2%로 1997년 전 김대중 대통령 대선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사전 투표율에 힘입어 최종 투표율이 80%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던 터라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의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은 낮았던 투표율의 이유를 고민하는 보수 유권자, 즉 보수 정치권의 분열을 꼽았고 반면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비록 80%는 돌파 못했지만 선관위 예측도 그러했고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이 저조했지만 그렇다고 이번 대선 투표율이 낮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앵커는 당선인의 투표율이 향후 국정 운영 동력을 얻는 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반 득표는 하지 못했지만 2위였던 홍준표 후보와 큰 격차로 승리했다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상처받은 보수층을 달래야 할 과제와 책무를 안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대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민 인사를 했던 주요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다음으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내 경쟁자들이 연호하며 새로운 대통령 탄생을 축하했던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담의 두 번째 주요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배경과 당선 이후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이었습니다. 우선 국민을 섬기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관련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분권과 협치를 강조하며 야당의 권력을 나눠주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고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첫 50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서 앵커는 문재인 대통령이 합참 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개시 보고로 행보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는데 가장 먼저 사드 배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세한대 배종호 교수는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 핵 해결 문제가 시급하고 트럼프 리스크를 들면서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먼저 미국 대통령을 만나야 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져서 굳건한 한미 공조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보복 문제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한일 외교 관련 아베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도 정상회담을 가지고 야당으로부터의 충돌은 피하면서 남북관계 전면적인 변화보다는 이러한 안정적인 안보 환경이 조성된 다음에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첫 시험대는 총리 인준과 내각 구성입니다. 이와 관련 앵커는 국무총리 후보에 이낙연 전남지사가 유력하고 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질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와 관련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은 좋은 출발이라고 보는데 이번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 다른 성향의 인사들까지 포용하는 인사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와 지지 기반을 볼 때 통합과 개혁 중에서 통합 쪽에 보다 방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대탕평을 강조했습니다. 통합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우선 호남을 배려하는 인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 41%의 득표율은 60%에 달하는 유권자, 즉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반증이라며 내각에 과감하게 야당의 인사기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제시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 서울청사로 옮기고 대통령 관저도 광화문 인근에 새로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나누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며 집무실을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국정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통의 대통령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4가지 소통, 즉 참모들과의 소통, 국회 권력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은 소통 대통령이 되기 위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담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일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질문의 내용 선택과 대담 구성 역시 시의적절해서 시청자로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뉴스 보도 프로그램에서 방송 자막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막과 대담 출연자의 발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든가 이미 지나간 발언 내용과 관련된 자막이 뒤늦게 화면에 등장한다든가 출연자 발언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자막을 보여주는 등 자막과 대담 내용이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특히 뉴스포커스는 뉴스 보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확성과 공정성, 객관성, 담보 등은 물론이고 방송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해서 앞으로는 좀 더 영상을 시청자들의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영향력과 관련성 있는 방송 자막 처리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곽선희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출발 640은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지난 5월 11일 출발 640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정부의 반응 등을 각국 주재 특파원들의 리포트와 단신으로 연속해 방송했습니다. 출발 640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초에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단선을 축하하기 위해 먼저 전화를 걸어 한국인들의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고 워싱턴을 방문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억제와 핵 문제 해결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 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 관계라며 조기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중국 반응 보도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전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 중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양국이 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며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반응 뉴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 한국의 위안부 합의 이행을 계속 촉구하려고 합니다며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면서 북한 문제에 협력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지만 하지만 일본은 문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재협상 불가론을 못 박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북핵 문제, 사드 설치 여부와 사드 비용 부담 문제, 그리고 위안부 관련 재협상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련국과 해결해야 할 주요 사안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의 반응을 신속히 보도한 것은 매우 유익한 보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국의 일련의 행위들을 단순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이슈의 중요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맥락을 짚어보면서 새 정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보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지난주 제작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정지훈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살펴봤습니까? 네, 저는 지난 6일에 방송한 미니 다큐 오늘을 모니터했습니다. 제주도 정착 3년 차인 초보 해남 임지웅 씨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제주도의 매력에 빠져 낯선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임지웅 씨의 조금 서툴지만 행복한 제주 정착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에 방송한 미니 다큐 오늘은 제주 정착 3년차 초보 해남 임지웅 씨가 물질을 하며 해산물을 캐는 모습 등을 하이라이트로 보여주어 시작부터 눈길을 끌었습니다. 꿈을 이루고 있는 지웅 씨. 이 자연이 주는 이런 것들이 큰 선물 같아요. 필리핀 이민까지 포기하고 이웃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제주 정착기. 초보 해남 지웅 씨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웅 씨가 지내는 곳은 제주도 애월읍의 한 바닷가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베테랑 해녀들과 함께 바다로 출근합니다. 물질로 해산물을 캐는 것뿐 아니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도 지웅 씨의 주요 임무라는데요. 쓰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칠까 봐 물질이 끝나면 항상 쓰레기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 제2의 고향인 제주도에 대한 그의 애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웅 씨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주변 해녀들과 스스럼 없이 친하게 지내는데요. 제주 해녀협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씩 접촉을 해보면 말이라도 고맙게 해주고 가면은 고맙게 주려 차 한 잔이라도 꼭 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시죠. 임지용 씨가 해녀들의 생계를 위해 바닷속 작업 공간을 보호하며 바다 쓰레기 수거뿐 아니라 마을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까지 자발적으로 청소하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친화력과 적극성 덕분에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제주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노고 덕분에 3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제주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해남일, 그리고 쓰레기 수거와 더불어 지용 씨의 또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식당 운영입니다. 6개월 전부터 제주 바닷가 근처에 작은 식당을 열어 직거래한 신선한 해산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재료는 직거래나 직접 공수한 재료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식재료가 소진되면 유동적으로 식당 문을 일찍 닫기도 합니다. 다음 날 장사를 위해 직접 물질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바닷가 인터뷰를 통해 지용 씨가 해남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업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말을 통해 제주도 생활을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모습을 보는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년 전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제주도에서 정착하며 생계를 위해 물질을 시작했지만 초반에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다른 해녀들을 배려하는 노력 덕분에 제주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데요. 생계를 위해 물질을 하는 다른 해녀들을 위해 바닷속에서 오직 문어만 잡는 모습을 통해 지용 씨의 배려와 이해심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로 생계를 유지하는 해녀들을 위한 작은 배려인 것이죠. 지용 씨는 지용 씨 부부처럼 연고 없는 낯선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들과도 교류한다고 하는데요. 이주민들 서로 낯선 환경, 외로운 상황에서 응원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지원군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다들 외롭게 이제 뭐 생활을 하다가 다 같이 만나서 서로 이제 살아가는 얘기도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나눠 먹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 부분의 지용 씨의 말을 통해 해남일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봤습니다. 임지용 씨처럼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또 요즘 일부 대학생들 사이에선 청년 창업을 준비하는 소식도 있던데요. 어떤 창업들을 보통 준비합니까? 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기업체 취업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창업 관련 수업을 듣기도 하고 또 창업 동아리 활동이나 박람회, 공모전 등에 참여하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전공을 따라 취업 준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내외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다큐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인수기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임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의의와 국내외 주요 국정 현안들을 문 대통령이 어떻게 조율하고 해결해 나갈지 등에 대해서 우리 언론과 주요 외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우리 언론과 주요 외신들 문 대통령의 당선 의의 또 새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곧바로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가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섬기겠다면서 소통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충원 참배 이후에 야당부터 방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나아갈 방향을 이제 분명히 했고 이를 뒷받침하듯 탈권위 소통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의 의미와 그 과제를 국민 통합에 두고 논평을 했는데요. 우선 조선일보는 다른 후보를 찍은 유권자가 60%이니까 협치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면서 노무현 2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일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촛불의 민심을 적폐 세력 청산이나 주류 세력 교체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대탕평 인사를 통해서 문 포비아를 불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한겨레 신문은 높은 투표율을 강조하면서 촛불혁명과 시대적 열망이 만든 정권 교체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 몰표가 다소 완화된 점, 그리고 세대별 투표 성향이 뚜렷한 점, 그리고 대구 경북과 경남만 빼고 문이 1위라는 기사를 부각시켜서 보수 언론과는 다소 다른 결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제 외신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긴급 타전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문 대통령을 설명하는 다양한 수식어가 눈길을 끕니다. 네. AP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을 아시아에서 가장 힘든 직업을 맡은 인물로 설명을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문 대통령의 문을 인용해서 문샤인, 달빛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보다 현실적인 햇볕 정책을 계승해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와 BBC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력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의 승리에는 청렴한 캐릭터가 한 몫을 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또 업무 지시 1호로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네. 또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 중국 등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핵을 둘러싼 사드 배치 갈등과 비용 부담,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 주요 외교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걸었었죠. 이를 두고 뭐 여러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은 다 같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일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공공 분야에 주목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공공 일자리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 고용 촉진과 연계되도록 해서 민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잘 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는 그동안 이제 고용 정책이 부처마다 따로 놀면서 투입된 예산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 같은 컨트롤 타워 등의 등장은 반길만 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재벌개혁이나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같은 기업을 옥죄는 그런 공약보다는 기업 친화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다소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외교안보 과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데요.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워싱턴이든 평양이든 어디든 가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제 코리아 패싱에 대한 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각국 정상들과 이제 적극적으로 만나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미중일 정상과의 전화 통화나 특사 파견 등으로 이제 외교의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죠. 문 대통령과 이제 일본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견이 벌써부터 노출되기도 했는데요. 일본 언론은 이것이 한일 관계 악화에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했고, 우리 언론들도 일본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탈이념의 외교안보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의 사드 합의나 일본과의 그 위안부 합의 등 구체적인 문제 등도 이념이나 원칙을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는 다소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세계일보는 사드 배치 비용과 또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시급한 과제가 질비한 상황에서 이미 배치가 끝난 그 사드 문제를 국회에서 공론화해서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외신 보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외신 보도 가운데서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폭스뉴스는 한국의 새로운 진보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긴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CNN과 뉴욕타임스 역시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강경한 정책으로 일관했던 기존의 그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환구시보는 새 정권이 한미동맹을 토대로 하는 기본 추세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남북 화해를 추구할 가능성이 커서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간의 긴장 완화에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 초대 국무총리에 이낙연 전남지사를 내정을 했습니다. 인선의 의미 어떻게 좀 짚어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통합정부 구상과 정부 조직 개편 등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신속한 인선에 대해서 언론의 반응은 이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대체적으로 뭐 괜찮았다라는 반응과 함께 탕평 의지를 임기 말까지 지켜야 한다면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함께 보냈습니다. 첫 인선의 의미를 좀 들자면 친문을 배제하고 50대의 그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용해서 정부 조직의 개혁은 물론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내각의 자율성을 살리는 청와대 직제 개편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야당의 반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총리를 지명했다고 밝히고, 모처럼의 그 탕평 인사인 만큼 야당도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흠집 찾기로 발목을 잡지 말고 인준청문회를 잘 끌어가야 한다고 우호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네. 한겨레와 경향신문 그리고 국민일보 등은 이 정도의 탕평 인사로는 부족하다면서 여소야대 5당 체제에서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려면 소속 정당과 정파에 상관없는 획기적인 대탕평 인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내각 구성인데요. 헌법대로라면 총리 인준 이후에 새 총리의 이제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장관 후보들을 이제 지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권 인수 기간이 없기 때문에 후보들에 대한 어떤 치밀한 그 검증 작업에 언론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새 대통령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정 공백이 생겼던 만큼 각을 세웠던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우리 언론들도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에 대해 우리 언론의 바람직할 역할 짚어주시죠. 네, 언론과의 이제 관계는 국정 소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도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행보로 봤을 때 언론과의 소통이 그 어느 정권보다도 이제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새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이제 바쁘게 국정을 챙기는 동안만큼은 언론에서도 이제 무조건적인 비판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합과 협치의 노력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에게도 있습니다. 언론 역시 보수와 진보로 갈려서 힘겨루기를 하거나 국민들이 둘로 갈라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하나의 국민을 섬기듯 국민들도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관련된 보도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내주상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